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염 마지막 시간이네요. 진균과 원생동물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인 예방 접종에 관해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털곰팡이증은 23년도에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털곰팡이에 의한 진균 감염인데, 보통 진균 같은 경우에는 기회 감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강이나 부비동염에서 어, 말을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기회 감염은 있던 균이 감염이 되는 거니까 상재균이 감염을 일으키니까 칸디다만 기회 감염이고요. 말을 바꾸자면 진균은 보통 면역 저하자에서 전신 진균으로 흔하기 때문에 털 곰팡이증 같은 경우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면역 저하자 환자에서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사진으로 보통은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부비동부터 시작해서 코 주변이죠. 부비동부터 보통 시작해서 그래서 비강이나 부비동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눈이나 안면부 전체에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딱 봤을 때 뭔가 얼굴 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은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뇨나 면역 저하에 히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부비동 생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비동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23년도에는 이 부비동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검사가 되면은 이제 진균제 중에 그 플루코나졸을 보통 쓰는데 이 털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플루코나졸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암포테리신을 씁니다. 테리신 B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까지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칸디다 같은 경우가 이제 기회 감염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흰색의 점막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식도 혹은 거기 질염도 일으키는 그러한 질환이었죠. 그래서 KOH 도말 검사로 진단을 하고요.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보기만 해도 흰색으로 이렇게 쫙 덮여 있으면 우리가 이거 칸디다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검사는 KOH로 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데 구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플루코나졸은 PO로 시스테믹하게 쓰잖아요. 근데 구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믹하게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니스타틴 가글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구강에서 니스타틴 가글이 나왔습니다. 물론 플루코나졸이 선지에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식도나 아니면은 질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어쩔 수 없이 플루코나졸을 PO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치료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외국을 갔다거나 아니면 경기 북부라던가 강원 북부에 이렇게 주로 호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3일열이라던가 주로 3일열이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오죠. 주기적인 발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뭐 할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사 뭐 할래라고 했을 때 피비스미어, 말초스미어를 통해서 조금 잘라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적혈구 내 말라리아 원충을 실제로 확인해서 진단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 뭐 할래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비스미어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로 많은 거는 3일열 말라리아죠. 요거부터 하나만 더 할까요? 보통 3일열이
우리가 3일열 보고 진단을 하겠지만 요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열이 아닌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적혈구 내에 요렇게 그 원생동물이 있으니까 적혈구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상된 적혈구는 비장에서 용혈이 일어나면서 용혈성 빈혈과 비장비대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휴면성 원충이 간에 기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전신으로 하면서 간에 손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T랑 ALT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용혈성 빈혈과 비장비대도 중요하고 AST, ALT 상승이나 아니면 3일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말라리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피비스미어를 진행해서 원충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뭐 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박스,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비박스이기 때문에 비박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마퀸이랑 클로로퀴닌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야죠. 프리마퀸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로로퀸으로 그걸 제거하고 적혈구 내에 있는 걸 제거하고 프리마퀸으로 간에 있는 것까지 제거한다. 이게 이제 요걸 써야 간에 잠들어 있는 원충을 다 죽임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치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북부라던가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박스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경우에는 클로마키인의 내성이 있는 그 뭐죠? 88홈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미신 이름도 어렵네요. 알테미시닌이네요. 알테미시닌이나 비슷한 성분인 알테수네이트래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를 쓰는데 예전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게 이제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아메바는 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페칼 오랄 경로로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위장관에 감염을 일으키면서 위장관에 침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장에 플라스크 모양의 그냥 장으로 할게요. 위장이랄게요. 위장관에 플라스크 모양의 이제 궤양을 형성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장의 단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내부고 여기가 외부라고 할 때 여기서 궤양이 입구는 좁은데 안으로 파고들면서 여기가 이제 막일 때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여기가 손상이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요 증상이 복통에 여기에 이제 혈변을 동반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안에 착착 보시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플라스크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입구가 좁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변인데요. 대변 배양에서 대변 스미어죠. 대변 스미어를 통해서 요게 지금 아메바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이시는 요게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대변 스미어에서 적혈구를 먹은 아메바가 보이면은 진단한다. 대변 도말에서 적혈구 포식한 원생이라고 적을게요. 원생 동물이 보이면 우리는 아메바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는 요렇게 이 사진을 주고 "요거 뭐야?" 라고 했을 때 혈변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혈변을 호소하면서 복통과 혈변을 호소하면서 요 사진을 주고 "이 환자 진단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메바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이긴 한데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후로 까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있었지. 지나가시면서 이거 뭐지? 뭐가 있는데 이 빨간 거 뭐야? 맞다. 아메바.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말라리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 예방 접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래요. 어쨌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성인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예방 접종이 Tdep이 있죠. Tdep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로 성인이 된 이후 접종을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Tdep 맞은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워딩이 보이면은 기본적으로 Tdep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인 이후 접종력이 없다라고 하고 다른 게 별로 안 좋아지면은 Tdep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Tdep 같은 경우에는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를 추천하죠. 인플루엔자와 그 다음에 Tdep. 왜냐면은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Tdep을 매 임신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거죠. 한글로 뭐지? 100일에 백신을 애기한테 주기 위해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생백신은 맞으시면 안 되겠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별 접종인데요. 나이별 접종에서 50대 이상이면 대상포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면 폐렴구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면은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RSV를 맞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폐렴구균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도 맞아야 되죠. 자, 요거의 인디케이션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암이나 면역치료 등 면역 저하 상태일 때 폐렴구균이 필요합니다. 요 면역 저하 상태일 때 폐렴구균이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막 알균입니다. 근데 왜 수막은 알균이라고 하고 폐렴은 구균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관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막 알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비증이나 요거도 이제 면역 저하에 당연히 이제 무비증이 들어가니까 무비증일 때는 폐렴구균도 맞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무비증이거나 아니면은 군대라든지 단체 생활 전에 뭐 군대라든지 단체 생활 전에 맞으시면 되겠다. 요거는 이 단체 생활이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 단체 여행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관련 접종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황열과 이제 장티푸스가 있는데요. 황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남미, 예, 그러니까 약간 남부 아래쪽으로 남구 아래쪽 쭉 많이 내려갈 때 그때 맞으시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막이라든지 아마존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마 아프리카 한 번, 중남미 한 번인가? 어쨌든 총 2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인도라든지 동남아를 할 때 맞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TDE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거의 2줄 하면서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맞았는데 성인 대인을 맞은 적이 없어. 나 뭐 맞아?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그다음에 야 그래? 그럼 너 TDEC.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폐렴규균이나 수막 알균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주어집니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일단 여행을 봐요. 1번 이제 문제가 짧으면 TDEP을 풀고요. 그 다음에 TDEP이 정답이 아니라면 TDEP을 맞았다는 기록이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TDEP 맞았어? 그러면은 완료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야 혹시 너 여행 가냐? 하고 여행 어쩌고 저쩌고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동남아 갈 거야 라고 하시면 황열이나 장티푸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 여행 얘기도 없어. 근데 애라고 하면 좀 그렇죠. 환자가 많이 아프대. 뭐가 맨날 병원에 어쩌고 뭐 당뇨가 어쩌고 하면서 뭐가 아파 보여. 그러면 이제 싹 잘 읽으면은 보통은 이제 폐렴구균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요. 만약에 단체 생활이라든지 조금 극단적인 면역 저하가 보이면은 수막 알균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성인 예방접종은 사실 대충 알고 대충 찍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렵게 나오면 답도 없는 파트라서 그렇게 해서 성인 예방접종은 여기 하고요. 그다음 앞에 균이랑 원생 동물까지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감염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